네, 다음 주를 위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오름세까지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좀 한마디로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그 미국 부양책과 7월 고용 지표를 기다리는 관망 장세였다. 그렇게 좀 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면서도 뭔가 기대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좀 많이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물론 지수 말고 개별적인 종목군들 타격이 좀 더 강하기는 했죠. 한마디를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미국 부양책 얘기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최근 2주간의 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 그 배경이 이제 미국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그 흐름을 좀 보면은 결국은 그 미국 부양책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합의를 하면서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나올 것이다. 라는 이제 부분이 좀 어필이 되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그거를 반영해서 좀 많이 올랐다고 보면 미리 좀 재료 노출이 되기 전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자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 2분기 기업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미국의 확진자가 조금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호재가 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급등안에 따른 그런 차익 매물이 장중에 좀 출회됐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7월 고용 지표를 조금 경계감을 갖고 투자자들이 좀 오늘 시장을 대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지난 수요일 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을 보면은 그 6월까지는 이제 미국 고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7월 달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될 그 노동부의 숫자도 미국 고용 지표도 다소 좀 부진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경계 심리가 좀 장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장중에 어떤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다 보여집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이제 오후 들어가지고 다시 좀 상승 전환한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큰 배경에는 이제 중국 7월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월 수출도 숫자가 좀 괜찮게 나왔었는데 중국도 좀 괜찮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경기가 7월 달에 좀 다소 회복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료 노출로 인해서 일부 매물 출회가 오전에 있었는데 사실 현재 수급 주체로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좀 사면서 오늘장은 지수상으로는 좀 플러스권 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재료가 노출되기 전이잖아요. 주말이나 아니면 주 초반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증시 일정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추가 부양책이 발표가 될 텐데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되느냐, 이제 그거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제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합의를 보지 않고 이제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합의된다는 쪽으로 타협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뉴스 기사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발표가 됐을 때는 이제 투자들이 이미 이 미국 부양책을 계속 기다려왔고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예상보다 부양책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추가 부양책이 나왔을 때 주식시장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외환시장의 반응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달러가 이제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 그런 것들도 같이 시장을 대응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13일 날 그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있을 그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좀 주요 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뭐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이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달 15일로 그 공매도 금지가 이제 6개월 만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느냐 혹은 부분 해지가 되느냐 전면 이제 공매도가 다시 허용이 되느냐 그런 좀 갈림길에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아직 그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3일 날 있을 그 토론회에서의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9월 이후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보고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변수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는 예상한 수준 정도를 나온다면은 지금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증시 지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세요? 그렇죠. 예,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규모 측면에서 보면 네. 공화당은 1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민주당은 조금 더 또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추정하는 바로는 한 1.2에서 3조 정도가 기준점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미국 부양책이 1.2조 달러 이상 나오느냐, 이하로 나오느냐, 이제 그런 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확실한 변수라고 보면 결국 달러 흐름이겠죠. 그래서 부양책이 나왔을 때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간다면 국내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양책 이후에 이제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된다면 국내 증시에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니까 더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추가 부양책의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 지금 이 수준 내에서 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달러의 움직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참고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다음 주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고르셨어요? 네, 일단은 그 자동차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싶습니다. 네. 예, 요즘에 굉장히 이제 뭐 7월 이후로 굉장히 핫한 업종인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큰 사이클에서 턴어라운드를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자동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분기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가장 부진할 걸로 예상됐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였거든요. 그 이유는 그 4월, 5월, 6월 자동차 수출이 실제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수가 굉장히 좀 선전을 했고요. 또 아마 세제 지원 효과가 좀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 또 신차 효과, 또 원화 약세 등이 자동차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요.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가장 잘 선방한 그런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더 이상 매도하지 않고 매집 초기 국면으로 지금 좀 수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동차 관심이 높아졌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에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계속 펀더멘탈이 좋을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난달 7월 자동차 수출이 또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 그 자동차 판매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되는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7월 자동차 수출이 좋았다는 얘기는 결국 3분기 수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반적으로 해외 상황이 좀 돌아서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신차 카니발을 이제 내놓는 상황인데 뭐 사전 예약이라든가 지금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사전 예약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신차 카니발 효과가 하반기에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는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큰 그림에서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또 자세히 말씀드리긴 조금 뭐 시간상 어렵지만 또 뉴딜 관련주로 지금 자동차 주들이 조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테마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지난달 이후로 단기 급등을 해서 조금 뭐 기술적으로 조금 숨고르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7월 중순에 있었던 한국판 뉴딜 발표했을 때 정의선 부회장이 굉장히 좀 조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많이 올랐네요. 지금 보니까 그때 한 10만 원 선이었는데 현대차 오늘 종가 15만 원 선 언저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가져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